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압약을 손에 쥐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치도 하기 전에 혈압약부터 찾고 계시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드셔야 한다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대요. 안 먹으면 큰일 난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25년 넘게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정말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약으로만 관리해야 하는 병일까요? 잠깐만요. 이 질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원래 그런 거지. 나이 들면 다 그래.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보다 느리고 설명해야 할 것이 많고 환자 스스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시스템은 빠른 처방, 빠른 진료,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하루아침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알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께 거짓 위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혈압약의 종류와 용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한 알, 그 다음엔 두 알, 나중에는 아침, 저녁 나눠서 드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지럼증, 다리 힘 빠짐,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본 장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어르신들은 70대가 넘어서도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단 하나, 매일 먹는 음식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왜 나는 괜찮을까?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은 다 혈압약 먹는데 저는 아직 안 먹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먹는 것만 조금 조심했어요. 그분은 헬스클럽에 다니지도 않았고 비싼 건강식품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평생에 걸쳐 피해야 할 음식은 피하고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드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절대 어렵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단 7가지, 한국마트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여러분, 혈압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좀 부담을 줄여달라. 혈관이 너무 긴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듣기보다 약으로 눌러버립니다. 물론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약을 부정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만 믿고 생활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짜게 먹고 급하게 먹고 아침은 거르고 밤에 과식하면서 약 하나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혈압은 관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혈압 관리는 숫자를 낮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몸의 방향을 회복적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운동보다 보조제보다 매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25년 동안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7가지 음식 매일 조금씩만 바꿔도 70대 이후에도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선택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의 중간쯤에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7가지 음식 중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혈관의 피로도입니다. 혈압을 단순히 높다, 낮다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혈압은 혈관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부드럽고 잘 늘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때 짜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혈관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혈압 상승입니다. 혈압약은 원인이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잠시 넓히거나 심장의 힘을 약하게 해서 숫자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을 지치게 만든 원인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수치는 내려가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약의 역할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 혈압이 더 위험한 진짜 이유. 젊을 때도 혈압이 있었는데 왜 나이 들면 더 위험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혈관 회복, 속도 신장 기능, 자율신경 조절 능력, 즉 몸이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혈압 수치라도 70대의 150과 40대의 150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70대 이후에는 혈압 변동이 조금만 커도 어지럼증, 두통, 심하면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하루에 몇 번이나 몸에 들어옵니까? 적어도 하루 3번입니다. 약은 하루 한두 번이지만 음식은 매일 평생 혈관과 직접 만납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훨씬 깊게 작용합니다. 특히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혈관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짜게 먹으면 왜 혈압이 오를까? 소금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짜게 먹으면 몸은 물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 압력이 혈관 벽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 상승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찌개라도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70대 이후에는 바로 혈압이 반응합니다. 혈관은 휴식을 원합니다. 여러분, 혈관도 근육과 똑같습니다. 계속 긴장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관을 하루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짠 국, 가공식품, 김치 과다, 젓갈, 혈관은 계속 꽉 조여진 상태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상태가 몇 년, 몇십 년 지속되면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혈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음식은 혈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음식은 더 긴장해 라고 말하고 어떤 음식은 이제 좀 쉬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은 혈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음식입니다. 괜찮아, 이제 긴장 풀어도 돼. 이 메시지가 하루 이틀 몇 달 쌓이면 혈압은 숫자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약을 당장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몸입니다. 의사와 상의하면서 음식과 생활을 바꾸면 약의 용량이 줄어들거나 추가 약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데? 바로 다음 부분에서 제가 25년 동안 가장 많이 추천해온 혈압 안정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지 전부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왜 음식이 약보다 먼저 작용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뭘 먹어야 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 비싸지 않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한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25년 동안 가장 많이 추천했고 가장 많은 변화를 본 음식들입니다. 단 7가지입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마늘. 혈관을 부드럽게 푸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이야기하면 또 마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혈압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에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 생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구운 마늘, 찐 마늘, 국이나 반찬에 소량씩 기억하세요. 마늘은 조금씩, 매일이 핵심입니다. 월. 바나나, 칼륨으로 혈압을 누르는 과일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혈압과 가장 밀접한 미네랄,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의 과도한 나트륨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짜게 먹은 날에도 혈압이 확 올라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주의할 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섭취 방법, 하루 반 개, 1개. 아침이나 간식으로 70대 이후에는 과일도 약입니다. 많이보다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1. 등푸른 생선. 혈관 속 염증을 줄이는 음식. 세 번째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안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덜 끈적하게 만들어 혈압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미끄럽게 유지되는 느낌입니다. 주의할 점. 튀기지 마세요. 짜게 졸이지 마세요. 추천 방법. 구이찜. 일주일이. 3회. 2. 귀리.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곡물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섬유질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당과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귀리를 먹는 어르신들은 하루 혈압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주의할 점, 설탕, 꿀 넣지 마세요. 섭취 방법, 귀리죽, 묽게 끓여서 소화 약한 분에게 최고. 게, 시금치, 혈관을 이완시키는 채소 5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질산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할 점,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소금 많이 넣지 마세요. 추천 방법,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하루 한 접시면 충분. 토마토 혈관, 노화를 늦추는 열쇠 6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의 노화를 늦추고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이 늙지 않게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섭취 방법, 생으로 살짝 데쳐서 하루 1개면 충분. 김, 한국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해조류. 마지막 7번째는 김입니다. 김에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밥을 많이 드시는 한국 어르신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주의할 점, 소금, 기름 많이 바른 김은 피하세요. 추천. 구운 김 하루 1. 2장. 7가지를 다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7가지를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 3, 4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제가 진료했던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숫자보다 몸이 먼저 편해졌어요. 어지럼증이 줄었어요. 약 먹고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이게 바로 음식이 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혈압에 좋은 7가지 음식을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황금 원칙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혈압을 실제로 안정시켜준 아주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지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원칙 1. 순서가 혈압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배고프면 바로 밥부터 드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혈압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순서. 물 또는 따뜻한 차, 단백질 채소, 마지막에 탄수화물밥. 귀리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혈관이 갑자기 긴장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천천히 오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이 속도를 늦추면 혈압도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씹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한 입에 몇 번 씹고 삼키십니까? 대부분 10번도 안 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2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소화부담, 인슐린 반응 안정, 자율신경 진정, 쉽게 말해 혈관이 놀라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원칙 3. 아침은 적당히, 절대 거르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몸은 비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점심을 많이 먹으면 혈압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아침의 기준 배부를 필요 없습니다. 배의 70%면 충분. 따뜻한 음식 위주. 아침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원칙 4. 짠맛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 때문에 아무 맛도 없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짠맛의 총량이 아니라 짠맛의 빈도입니다. 하루 한 끼 짭짤한 음식. 오케이. 하지만 하루 세 끼 모두 짜면 X. 그리고 짠 음식을 먹는 날에는 바나나, 시금치, 김 같은 칼륨 음식을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의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원칙 5. 약간의 신맛이 혈관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신맛입니다. 신맛은 혈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약간의 신맛은 혈관 수축 완화, 식후 혈당, 혈압 안정, 소화 촉진 추천되는 신맛, 사과 식초, 물의 희석, 토마토 김치 소량단. 속이 약하신 분은 꼭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신맛은 혈관에게 이제 긴장 풀어도 돼 라고 말해줍니다. 이 5가지는 왜 황금 원칙일까? 이 원칙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3개월, 6개월,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향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 7가지 음식의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순서만 지켜도 좋고, 내일은 씹는 것만 신경 써도 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도 듣고 음식도 배우고 원칙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은 다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식단을 하루 단위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리 잘 못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예시 1. 가장 기본이 되는 아침 식단. 혈압 변동이 심한 어르신께 추천. 구성. 귀리죽 한 그릇, 구운 마늘. 2. 삼쪽 기밀 2장. 따뜻한 물 한 컵. 왜 좋을까요? 귀리는 아침 혈당과 혈압을 가장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마늘은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김은 칼륨과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이 조합은 아침에 어지럼증이 있는 분, 기상 후 혈압이 확 오르는 분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시 2. 점심 나 한국 어르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한상 구성. 현미밥 반 공기, 시금치 나물, 싱겁게, 고등어 구이 또는 찜, 된장국, 국물 적게. 핵심 포인트, 밥은 반 공기, 반찬은 싱겁게, 생선은 튀기지 않기게. 이렇게 먹으면 힘이 없지 않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먹는 날은 오후 혈압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시 3. 저녁 혈압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식사 구성. 토마토 1개 또는 반개, 바나나 반개, 삶은 달걀 1개, 따뜻한 차. 왜 저녁은 가볍게? 저녁에 많이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압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저녁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답 식단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알고 계시면 외식할 때도 집밥을 먹을 때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실제 어르신 사례 이야기.
제가 진료했던 74세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식단을 바꾸니까 숫자보다 몸이 먼저 달라졌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하루가 덜 피곤해요. 또 다른 8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그대로 먹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조절하세요. 치아가 약한 분, 모든 음식은 부드럽게, 죽이나 찜 형태로 소화가 약한 분, 저녁 과일은 반 개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 바나나, 김은 양을 줄이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만데이, 나모나 그래 사고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는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덜 부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많이, 조금 더 천천히. 이 작은 차이가 70대 이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